자, 오늘은 이게 뭐로 하면 이제 동어서가 하나, 둘, 세 번째 했거든. 그 가만 들어보면 이게 어렵긴 어려워도 참 진실한 말씀이라 옳은 말이거든. 오늘 또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목이 내가 말로서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이야. 근데 이제 그 중봉스님 말씀 한 읽어보면은 묘히 대해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묘히 대해 스님 하면 우리 이제 불교에 이제 이 큰 스님 중에 계신 분인데 대해 스님이라고 하죠. 이제 크게 이제 교화를 하신 분이지.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은 모두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의뢰 말로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하려 드니 그대들이 30년 후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하겠다 하셨다. 이는 교화가 날로 쇠퇴하고 인심이 날로 각박해짐을 잘 지적하신 말씀이다. 어쨌든 내용은 이제 성품을 밝혀야지, 마음의 성품을 밝혀서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데 이제 요점이지, 그걸 뭐 말로서 이제 뭐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야. 무엇이 견성인가? 우리가 견성 그러잖아. 무엇이 견성인가? 다름이 아니라 수행하여 본래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수행을 해서 본래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 그것이 견성이다 이 말. 성품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수행은 하지 않고서 본래 자리에 도달한 듯이 말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보잘것없는 어린애나 더벅머리 총각도 빼어난 인물이 모이는 서울의 방향을 가르칠 수 있지만 직접 가보지 못한 것과 같다. 만약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다. 서울에 대한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명은 더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제대로 발심한 사람이라면 어찌 그 말에 의지해서 서울의 사정을 알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실없는 말이나 연구하여 헛된 것을 찾으려는 선생이 되려 하겠는가. 발심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양식을 준비하여 튼튼한 신발을 신고 천리나 먼 길이라 하더라도 서울을 향해 고생을 무릅쓰고 꾸준히 걸어갈 것이다. 그러다가 일단 몸소 서울에 도착하면 화려한 대궐과 많은 인파, 번화한 문물과 엄청난 부귀를 직접 보게 된다. 이래야만 비로소 직접 서울을 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이라야 고향에 되돌아가서 서울의 사정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동쪽을 서쪽이라 하고 훌륭한 것을 억지로 천한 것이라 하며 종일토록 자기 멋대로 말하더라도 그가 몸소 보았던 진실만은 분명하다. 맞지? 내가 서울에 갔더니 막 이제 차도 많고 건물도 많더라, 이 소리가 뭐 안 간 사람도 다 그 얘기를 해내. 근데 안 간 사람은 그 얘기를 해도 그게 진짜 어떻게 차가 많고 어떻게 건물이 서 있는지는 이제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은 내가 보기 서울에 차가 한 대도 없더라 해도, 말은 차가 한 대도 없더라 익혀도 거짓말을 해도 이 사람은 서울에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 그 받는 거는 변하지 않아. 받는 건 진실하게 있다 이 말이래. 그럼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야. 종일토록 자기 멋대로 말하더라도 그가 몸소 보았던 진실만은 분명하다. 맞지? 내가 받는 건데 그거 뭐 그게 어디 갔겠어. 이것을 두고 요렇게 비유해 보면은, 이것을 두고 나는 법에 자제한다 라고 한다. 이제 서울을 본 사람은 이제 서울에 대해서 설명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서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지. 뭐 그렇겠지. 그것이 이제 법에 자제한 뜻이라는 거요. 법을 이제 자유자재한다 뜻이요. 말로만 설명하려 했던 경우에 원인은 무엇보다도 뽐내는 마음이다. 이 말로만 하게 될 때는 그게 근거로 들어가 보면 다 뽐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한대야. 대체로 말로만 하는 자는 천부적인 자질이 준수하고 민첩하여 많이 듣고 잘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버릇이 아름아리를 움직여서 아름아리를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아름아리는 그의 뽐내는 행위를 더더욱 부추기고 뽐내는 마음은 아름아리를 더더욱 빛나게 하여
말을 하면 할수록 생사의 결박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 이제 뭐 그 실제로 못 보고 아는 소리를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해롭다 이 말이지. 그러나 몸소 본 사람은 종일토록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진실한 음성은 우주에 가득 찬다. 그래서 영가 스님은 침묵할 때 설법하고 설법할 때 침묵하며 큰 베품의 문을 여니 옹색함이 없도다 고 하셨다. 그 가르침이 이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속였겠는가? 30년 뒤에 되돌려 받을 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대스님의 이 말씀을 칭찬해야 할지 깎아내려야 할지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비오듯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지금 몇 번째 이야기로 가면 네 번째 이야기야. 이제 네 번째 동어서에 나온 이야기래. 그렇게 왜 요런 걸 읽어보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요 말씀 비유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울을 보고자 하면은 그냥 수고로물 감당을 하면서 밥을 싸가지고 서울까지 뭐 걸어가든지 어째 가든지 가서 서울에 가야 서울이 어떤 건지를 알지. 이제 가지 않고 이제 뭐 들은 거는 이제 짐작은 할 수 있겠지. 짐작은. 그렇지만 실제 서울은 실체는 모른다 이 말이지. 그래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실상과 허상 할 때 실상은 봐야 아는 거지 뭐 말로 하는 건 아무리 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비유가 기가 막히게 맞는 비유라.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자리에까지 가야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거가 얘기할 것 같으면은 사실 이제 여기서 뭐 경주에서 출발해가 서울을 간다 하면 가면서 대구를 지나야 되고 김천을 지나야 되고 대전을 지나야 되고 이런 이제 요게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지. 그거 넘어가지 않고서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 거지. 그렇게 이제 부지런히 갈 뿐이다. 어제도 아랫게도 얘기할 때도 그런 말이 나는데 이제 그거 한 사람은 발심을 한 사람이거나 수행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수행을 할 뿐이다 이랬잖아. 수행을 할 뿐이지 뭐 딴 거는 굳이 뭐가 옳으니 그러니 아무리 옳다 그러나 뭐 하는 거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그러다 바르다 옳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하기 시작한 건 다 희론에 불과해져. 실제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해보면은 이제 또 여기서 어떤 의문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서울을 가긴 가야 되니까 서울을 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서울이 어떻다 이야기는 이제 뭐 물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분의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서울에 어떻게 하면 서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요새로 치면 이제 KTX 타고 갈 것이냐, 뭐 차를 몰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있듯이 요 공부도 이제 금방 여기 그 얘기가 나왔잖아. 뭐 견성이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 내렸지? 견성이라는 것은 수행을 해서 본래의 자리에 도달한 것이다. 내 수행을 해가 내 본래 자리로 이제 도달한 것이다. 가있기는 수행을 해서 가는 바가 있는 거지. 수행하는 바가 있다고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행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수행법을 이야기해가 그걸 이제 수행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 여러 결론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한 2번에 걸쳐서 노정기 이제 그거 잠깐 얘기했는데 맨 첫 번째 이제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제 하도를 열심히 들어서 의심을 해서 이제 골똘히 이제 정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공부가 잘 돼 간다고 돼 있어. 정진 나아간다 이거. 공부가 잘 나아가다가 이제 금방 전번 설명했는 거면 우리가 산에 있으면 산 꼭대기 올라갔으면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이치가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억수로 용어서가 올라가야 되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 또 내려올 때는 요령으로 내려와야 되지. 용어서가 내려오는 게 아니요. 그래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걸 우리가 첫 번째 단계라고 내가 설명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용어 쓰는 자리는 다 끝났고 용어서가 올라가는 자리는 끝났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잘 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마음을 내려놓고 쉬고 요게 이제 수준이 더 높은 단계의 수행법이지. 그래 그 수행법에 이러면은 이제 점점 힘을 덜면서 힘을 덜 들이고 공부할 수 있으면은 힘을 얻는 것이고, 점점 힘을 이제 크게 힘을 안 들이고도 공부가 잘 되고 있으면 힘을 크게 이제 얻은 것이다. 이래서 해내는 거지. 그때 되면 항상 놓고 쉬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집착도 놓고 뭐도 놓고 자꾸 놓고 쉬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때 어떤 용어가 놓고 이런 게 나와. 이제 풍정하여도 이제 그래 바람은 멎었는데 파도는 오히려 높이 있고 파상용하고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 뭔 뜻이로 가면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게 돼 있는 건데, 금방 바람 멎었을 때는 아직도 그 여파가 그냥 있어가 파도가 오히려 더 크게 치는 수가 있어. 그것처럼 마치 이제 내가 크게 번뇌할 거는 다 해결을 했는데도 안에서 이제 뽀글뽀글 일어나는 거는 생각같이 용이하게 제거가 안 돼. 뭐냐 하면 그게 습성이라 하는 거예요. 습성이 남아 있어서. 그러고 이제 진리는 나타났는데 내 분명히 눈앞에 이제 이게 진리라 하는 걸 알았는데도 이게 생각이 장가해 가지고 이제 망상을 용이하게 물리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알기는 알았는데 망상은 망상대로 또 있다는 게 신기한 거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스스로 이제 자살 자멸, 스스로 죽고 스스로 멸하고 하는 자리에서 이럴 때는 이것저것 시비하지 말고 잘 쉬어라고 돼 있어. 잘 쉬어라. 이제 마음을 잘 쉬어서 잘 쉬어 나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노 하면은 이제 생각이 망상이 그걸 안 일어나고 이제 간혹 이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 생각이 나노 하면 내가 이 사람인가? 사람이 있나? 인간인가? 그래, 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인간인 줄도 잘 모른다는 거래. 요런 단계가 오면 요거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다. 요런 설명을 해.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필요한 분은 요런 얘기도 여긴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만큼 해보는 거라. 그리고 요 뒤로 넘어가면은 또 뭐가 나오노 하면 이제 점점 이제 얘기가 점점 달라져.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구하는 바의 마음이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이거지만 어디다 놓고 하면은 이제 향한 적 등지고 구하면 잃어버린다. 이래 나와. 향하면은 등지게 되고 구하면은 자꾸 잃어버린대. 그리고 향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이제 생각을 억지로 끌어도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또 나와. 그때가 되면 이제 비유를 의하놓고 하면 마치 이제 가만히 있어 보면은 이제 가을에 들물이 오름과 같아서 이래 표현한 건 뭔 뜻이로 하면, 가을에는 이제 모든 나무들이 겨울 되면 얼어 죽기 때문에 안 얼어 죽기 위해서 나무에서 수분을 내뿜거든. 밖으로 뿌리로 해가 내뿜어.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데도 이제 가을에 들에는 물이 작은 밑에서 배어 올라오는데 가을에 날씨도 차갑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물이 막 바깥에 씻기 나온 게 아니라 땅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 아주 맑고 깨끗하게 갖다 가을 들물과 같이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이 차근차근 배어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제 분위기가 나면은 그때는 가만히 있어 보면 마치 순풍에 돛담배 같다고 나와. 이제 순풍에 돛담배처럼 샥 잘 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 이제 공부 방법이 있고 공부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가는 요렇게 우리가 여기서 서울 가면은 대구, 대전 막 이렇게 거쳐가 천안 거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가다 보면 요런 단계는 요렇게 있는 거지. 있을 게는 요런 설명을 한 번씩은.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은 여기가 고군구나 요런 식으로 알겠지. 그렇게는 들어놓을 만한 거지. 한 번쯤 드러나다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얘기해 보는 거지. 오늘 요만큼 하고 말까? 요만큼만 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